시청자 여러분, 이어서 저희가 또 현안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3차 세계 대전이란 말까지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한반도 문제와 국제 정세 한 번에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와대 통일비서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하신 남북관계 전문가죠. 김창수 전 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SNS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SNS 특징상 조금만 이렇게 해도 네. 마치 제 삶이 다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아.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어. 네, 우리 박정호 기자님이 제가 열심히 네. 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일정을 소화 중인데요. 발언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특히 정평 지역의 국민들의 걱정이 그리고 그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저도 정말 잠이 잘 안 오는 지경인데요. 특히 파주 접경지를 비롯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우발적 충돌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 또 벌써 몇 달째 남북 양쪽에서 듣는 확성기 방송을 모두 듣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잠깐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귀신 소리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던데 그래도 여기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또 바람도 불고 해서 좀 덜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안으로 들어가면 더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접경 지역은 가장 먼저 평화를 느끼고 또 가장 먼저 대결과 적대의 분당 현장을 느끼는 곳이죠. 사실 평소에도 접경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제한되고 규제도 많고 그중에 그래서 3중 4중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작년에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올 5월부터 시행되고 있긴 하는데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방면에서는 어떻게든지 불안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말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이곳 접경 지역에서부터 긴장 완화와 평화를 향한 힘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평양 무인기 사건 그리고 북한의 경의 동해선 도로 일부 폭파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남북 모두 남북 대결 사태 해결과 긴장 완화를 위해서 행동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지금처럼 대결적 기싸움만 계속하다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국민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반평화적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긴장을 높여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경의 동해선은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길이고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길이죠. 이 길을 끌어버린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결적 언사와 행동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고 북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언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물풍선 살포, 기괴한 소음을 담은 확성기 방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요청을 정부에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것과 상호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것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을 봤을 때도 이 안으로 군사 분계선 일대의 위기 관리에 주력하면서 큰 틀에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할 외교적 틀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국회의장으로서 요청합니다.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이 역대 4차례나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남북 모두 전단 살포가 우발적 충돌로 그리고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서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멈춰서서 긴장 완화를 주도해 가야 될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정 단체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 판결도 대북 전단 금지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전단 살포에 형사상 처벌이 따르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제재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헌재는 행정적 규제 방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파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나서고 있고 국회도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입법적 조치는 조치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긴장 완화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우리가 먼저 방송을 잠정 중단함으로써 북한이 대남 방송을 계속할 명분을 없애버리는 것,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핀이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그리고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그런 위험에 무방비로 되어 있고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군사적 채널을 즉각 가동할 것을 남북 당국에게 공히 요구합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신속하게 군사 당국자 간의 접촉을 재개해야 합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냉철하고 지혜롭게 상황 관리하고 위기 관리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남북 당국 모두 대결적 태도를 중단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더 잘 듣고 국회가 세워 나가야 될 대책도 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박정 의원님 그리고 윤우덕 의원님 그리고 김경일 파주시장 늘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고 저한테도 와서 많은 말씀 해주시는데 이 지역의 국회의원 또 시장님과 함께 국회의장도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우덕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파주 접경 지역, 파주 통일촌 민방위 대피소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들어가는 현장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발언이 갑자기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 현장부터 보고 왔는데요. 자, 우리 처장님이 보시기에 오늘 발언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현재 남북 간의 무인기 침투와 네. 그다음에 대북 전단 살포 어물풍선이 오가는 이런 어떻게 본다면은 위기가 점점점 증폭되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그렇죠. 진단을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피해와 그들의 어려운 점들을 직접 듣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셨다는 점, 네. 이 점이 무엇보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사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해까지 접경 지역 법에 따르면 한 300여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럼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북한 양쪽에서 오가는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접경 지역 주민들은 평소에도 한국 전쟁이 지금까지 남북이 대치한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주민들이 고통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잘 못 느끼잖아요. 여기 그렇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예. 더 남쪽에 있는 분들은 못 그렇죠. 느끼는데 맞습니다.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게 생계가 걸린 문제고 네. 그래서 살면서도
소음이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에서 또 네. 대응하면서 쏘는 그 방송 자체가.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국회의장께서 현장을 가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직접 들으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려본다면은 네. 어제 제가 소년이 온다에 그 예. 주인공 소년의 망월동 무덤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소년이 온다라는 그 한강 한강 소설. 작가의 소설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한강 작가는 그 소년이 온다라는 책에서 1980년 5월 당시에 그 도청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 가서 죽었던 사람들,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면서 그들 아픔과 고통을 위안하는 그런 소설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굉장히 넓고 보편적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전 세계인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지금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편, 고통, 아픔 네. 너무나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직접 들으려고 하셨던 것들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우리도 서울에 사는 또 다른 지역에 사는 그런 분들도 그런 어떤 보편적인 공감대를 가져 나갈 수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가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물론이죠. 아니잖아요. 접경 예. 지역에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네. 고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께서 직접 접경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거나 네. 그쪽 얘기를 뭐 겪어보거나 이런 네. 게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도 접경 지역도 자주 이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주로 그 DMZ 현장 탐방 차원에서 강화도부터 연천 또 지난주에는 약간 지지난주에는 제가 동해 끝에 있는 네. 고성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북한에서 쏘는 그 전파 방송 이런 것도 제가 들었었고요. 근데 북한에서 쏘는 거는 굉장히 기괴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경을 막 건드리게 하는 기괴한 소리. 예, 그런 신경, 그러니까 사람의 귀가 받아들였을 때 예. 굉장히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파를 막 북한은 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래나 아니면 어떤 발언 이런 게 아니라 네. 기괴한 소리를 쏘고 예, 그래서 뭐 또 그걸 바꾼다 그럽니다. 어쩔 때는 뭐 귀신 울음소리도 내고. 있다. 귀신 울음소리.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고성에 갔을 때 통일 전망대에서 북녘땅을 바라보고 또 금강산이 펼쳐진 곳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또 그 전에 무인기가 바로 그 전날 평양상공에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그런 북한의 보도가 떴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또 중단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광이 이렇게 중단되면은 이건 역시 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접경 지역이 긴장이 높아지면은 거기 이제 민농사 안에 못 들어가서 못 들어가죠. 예. 일도 못 하시는 분도 네. 있고 농사 사실 관련돼서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요. 네. 접경 지역 안에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영농 활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거기를 이제 우리가 군사 분계선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이 지역을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간인 출입 통제선은 이제 승인을 받고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DMZ 탐방을 할 때도 군 당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그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서 영농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출입이 제한돼 버립니다. 네. 영농 활동을 해서 보장되었던 그럼요. 출입이 제한돼 버리고 그럼 이런 게 바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데요. 원래부터 오랫동안 70년 동안 접경 지역 주민들은 네. 이런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익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가중되는 것이죠. 하하. 그러니까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네.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걸 텐데 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네. 목숨을 계속 보호해주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너무 걱정인 거죠. 네. 이게 긴장이 고조가 되면 네. 걱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의장이 접경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어떤 네. 얘기를 주고받을지 저희가 이따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네. 이렇게 국회가 나서서 네. 정부가 못하는 일을 국회가 또 음. 대신 나서서 국회의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또 요구를 할지 네. 이런 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렇습니다. 일정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국회의장의 메시지를 보면은 예. 우선은 북한이 이런 식의 계속 거친 발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북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어떤 무인기를 비롯하여 그 전에 이제 오물풍선이 오가는 거라든가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출발이 우리 민간 단체가 네. 북한에 전단을 뿌리는 것, 그것도 불법적으로 뿌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일단 우리가 먼저 이걸 좀 중단하자. 그러니까 민간 단체 대북 전단 뿌리는 것도 우리가 좀 중단을 하고 그리고 확성기 방송도 우리가 먼저 중단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북한에게 남북 군사회담을 하자. 이걸 지금 제안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해법을 받아들일지 네.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